자, 보자. 자, 페이지. 자, 페이지 우리 10페이지. 자, 화학과 우리 생활합니다. 10페이지 화학과 우리 생활. 내용이 완전 작다 이게. 내용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가 맞는 거다 그거 약간 어렵고 암기 배워서 별 내용 없어. 쉬워. 먼저 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시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우리 화학의 유용성 나오는데 해봤자 별로 없어 그냥. 그래서 화학을 우리 생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우리 지금 하는 거야. 보자. 첫 번째 거 우리 사람이 살려고 할 때 먹어야 돼. 그래서 먼저 식량 문제. 자, 과거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못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먹을 것이 부족해. 먹을 것이. 그래서 자, 식량 문제 해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냐면 일단 먼저 제일 처음 보면 우리가 할 것이 비료. 봐야 돼요. 비료인데 우리가 또 어떤 비료를 있냐면 천연 비료. 천연 비료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축들이 나오는 그 배설물들과 그리고 이제 그 술과 같이 섞어서 만든 퇴비가 있는데 퇴비 경우는 만들 수 있는 양이 그 많이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거로 빠른 시간에 다 못 만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 많이 없고. 그래서 퇴비통에서는 이제 그 비료가 좋긴 좋지만 많이 못 만들게 좀 그것이 단점이야. 그래서 화학비료를 만듭니다. 오케이? 화학비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 먼저 우리가 보면 그냥 그 자체로는 약간 좀 안 좋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료 쓰는 거 있는 그것이 뭐냐면 암모니아. 그래서 화학비료 개발이 되자 합니다. 자, 어떻게 나와요? 먼저 질소인 칼륨인데 잘 보시오. 자, 우리가 식물 생존에 필요한 것이 총 세 가지. 질소인 칼륨. 질소 경우는 질소는 우리 그 단백질이 그 중성분이고 우리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그 세포 세포. 그래서 질소가 있어야지만 단백질 만들고 또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저걸 통해서 이제 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생장 잘할 수 있는 거, 잘 자라는 거. 그래서 저 질소가 부족하면은 세포를 잘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잘 생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고. 다음 두 번째 거 인인데 얘는 어디 쓰이냐면은 그 과실 열매. 식물들이 그 열매를 맺힐 때 그때 그 인이 있으면 더 잘 맺힐 수 있다는 거야. 됐나? 인도 필요하고. 다음 칼륨은 식물이 보면 그 뿌리 발육에 좋은 거. 뿌리 되십니까? 뿌리니까 식물들 뿌리가 있어야지만 뿌리 통해서 물 흡수하고 물 흡수를 통해서 어떤 광합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최소한 질소랑 그리고 인 그리고 칼륨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식물들이 살기 더 좋은 거. 이 세 가지 있는데 공급을 해줘야 돼. 공급해주는 것이 뭐냐면 저것이 비료인데 천연 비료는 어떤 한계가 있어. 천연 비료는 많이 못 만들고 하는 거니까 약간 좀 불안해요 이제. 많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하버가. 처음부터 하버 저 사람은 저 암모니아 합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폭탄 만들려고 이제 그 암모니아 만들었는데 그 암모니아 보면 이제 폭탄도 뭐 쓰이지만 보면 이제 그 암모니아 통해서 우리가 비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먼저 암모니아. 저거 왜 중요하냐면 보자. 일단은 그 공기 중에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질소예요. 질소 78%고 78% 질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못 쓰는 이유가 질소 경우는 얘는 그 비금속에서의 분자인데 그것이 질소가 그 공기결합하는데 공기결합 총 3번 한다. 3번. 한 번만 공기결합해도 되게 센 건데 3번 공기결합하면 거다 보니까 되게 세게 결합한 모습이야. 세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끝나줘야지만 어떤 화합을 하는데 잘 안 끊어져. 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안정하다. 안정한 그 기초 분자인 거. 그죠? 우리 지금은 좀 어디 좀 많이 좀 접할 수 있냐면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충전재를 많이 쓰는 거. 질소. 이것이 끊어져야지만 다른 것도 되는데 그렇게 끊어질 수 있는 경우 그거 뭐냐면 암모니아 합성할 때. 자, 암모니아에 대한 그 합성 방식은 이러면 좋아.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질소.
질소랑 그리고 수소 만나서 뭐가 돼? 암모니아. 그죠? 그리고 암모니아 되는 그 화학 방식은 외워두면 좋아요. 근데 식이 좀 간단하니까 하다못해 외워지는데 뭐 그랬죠? 참다. 먼저 질소는 이제 화학식은 N2, 수소는 H2, 암모니아 NH 이거 뭐라 돼? 기본이고 얘는 그 상태는 가스예요. 가스는 그죠? 해주면 돼. 만나도 돼요. 그때 만나면 개수비 몇 대 몇 되면? 이게 뭐라 돼 이거? 해보니 그 1대 3대 2 나와. 빼기 생략 그리고 3대 2 나옵니다. 그죠? 이 반응이 우리가 식으로 쓰면 좀 쉽게 보이는데 특히 그 암모니아를 만들 때 그때 그게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암모니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암모니아 얻으려면 일단 최소한 보면 그 고온이랑 고온고압 필요하고 온도가 얼마 정도 까먹었네? 한 600도인가 까먹었네? 600도에서 700도 그 압력 한 까먹은 합든 그래요. 해가지고 고온고압 되고 그게 끝나가지 않냐? 또 있다. 촉매 필요해. 촉매. 자, 촉매 뭔지 우리가 그 앞타임에 했는데 촉매는 뭐 하는 거? 화학 반응 도와주는 거? 그죠? 화학 반응 도와주는데 중요한 것은 촉매 자체는 어떤 화학 반응이 같이 곁들여서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주고 하는 뿐이야.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그 모습은 변화가 없다. 변화 없으니까 재사용도 가능하고 하는 거죠. 뭐 자생수 앞타임에 있는 그 생명학에 설명했으니까 그거 좀 찾아보면 되고, 그죠? 보자. 그래서 촉매를 어디 쓰면 여기 위에 촉매 여기 보자 촉매. 그래서 화살표 위에 쓰는 거 봐야 돼. 그죠? 우리 얘기한 촉매가 이것이 있고 촉매가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제가 촉매 종류 총 두 가지. 어떤 거 같다고? 자, 정촉매라고 그러면 부촉매. 그죠? 자, 얘들아. 춥다 덥다 쓴다 이거 그게 썰렁해 쓰기 이거 자 합니다 해서 보자. 보면 촉매 이 두 가지인데 종촉매에는 반응 빠르게 이거 부촉매는 반응 느리게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촉매라면 반응 빨리 해주는 물질이고 촉매다 이렇게 알는데 그래서 다시 암모니아 합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뭐야? 수소랑 질소. 그 아무튼 질소랑 수소인데 서로 반응하는 그 개수비가 1대 3입니다. 질소가 1 그리고 수소가 3이라는 거. 그리고 이때 보면은 환경은 고온과학. 근데 추가적으로 촉매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그 합성해서 이제 암모니아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촉매 쓴다는 거 알는데 이것을 하버라는 사람이 뭐 단독이라보다는 하버랑 그리고 보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만든 식이야기 만든 그 암모니아 합성 방법이야 이게. 이러면 우리가 하버 보슈법 이렇게 말해. 이것이 뭐라고? 하버 보슈법 됐나? 이 하버 보슈법 통해서 암모니아 만들고 그 암모니아 통해서 그 암모니아 자체라보다 그 암모니아 통해서 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됐나? 봐봐. 질소 봐라. 기체 분야에는 그 질소 원자가 있는데 이것을 분자에서 원자로 다시 분리한 거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원화하자는 거에 질소 그 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입니다. 잘 보여봐. 여기 보면은 인 없죠? P 없고 또 K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질산 비료성 뭐 칼륨 그 들어가는 그 비료 만들 수 없고 그게 질소가 들어간 비료 만들 수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암모니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농사 지을 때 비료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농사 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많이 그 수확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가 이제 저 비료가 이런 그 합성 비료가 이제 화학비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료를 이제 다량으로 빠른 시간에 다량으로 만들어서 많이 이제 분포하고 하니까 많이 다 팔고 하니까 이제 그 농작물들이 그 수확량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굶어지고 했었는데 뭐 아무튼 이때부터 슬슬 이제 그 먹고 살만한 거 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도 보면은 못 먹어서 이제 굶어진 사람들 지금도 있지. 아프리카 가면 있는데 전과 비교하면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죠? 또 있습니다. 아무튼 비료 통해서
그 농작물들이 그 수확량이 더 우리 식량이 더 증가하고 다음 또 있다. 식량이 어죠? 살충제. 그죠? 살충제 뭐겠어? 살충제. 말 그대로 곤충을 죽이는 거, 그죠? 그거 왜 죽이냐면 곤충이 막 살다 보면은 풀을 막 뜯어먹고 하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그 농작물, 사람이 만든 그 농작물 그것을 막 다 뜯어먹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살충제 이것을 막 만들고 또 있다. 자, 제초제.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풀을 죽이는 그 이제 이런 물질인데, 자, 풀이 자라면은 그 풀 때문에 주변에 양분이 풀로 가는 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그 비료도 다 집약하는데 그 비료가 그 성분이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그 식물에 가면 딱 좋은데 엄한 데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제초제 다 쓴다는 거. 되나?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농작물들의 수확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되나? 그죠? 잘 보세요. 또 합니다. 비닐. 그거랑 또 비닐. 비닐, 우리가 비닐 문제지. 비닐 문제. 그건데, 일단 비닐 문제 자체라기보다 그 비닐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실내. 아무튼 그 비닐로 된 그 천막, 그지? 천막 속에서 이제 농사를 다 짓는 건데,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 속에 따뜻하게 만들면 한겨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여름철 또는 더운 철에 나오는 어떤 이제 뭐 식물들 그것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거. 되나? 중요. 그죠? 그래서 보자. 비닐하우스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원예 농업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딸기는 주로 봄에 나오잖아. 근데 봄 아니어도 우리 아무 계절에는 전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이 이제 비닐에 대한 개발이다. 어떤 비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식량 해결될 수 있는 그 모습에게 그냥 되신가? 되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무래도 제가 우리가 사람이 그 단백질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가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약간 좀 그래, 약간 애매해요.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고기니까 좀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곤충 곤충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얻으려고 미래는 한데 미래. 근데 그건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 기분이 곤충인데 진짜 먹을 때 이제 약간 진짜 벌레 씹는다는 느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제 곤충 통해서 단백질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넘어갑니다. 보자. 그래서 그 어업 분야인데 되나? 우리가 그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을 때 보면 예전에는 뭐 작살로 얻었는데 지금에는 보면 그물 쳐서 이제 얻는다는 거. 그냥 그죠? 잘 대하는 거. 그죠? 사실 전에는 그 작살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물로 해서 다 끄집어서 다 잡는 거죠. 달력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것을 보면 이제 의류. 우리가 지금 해봤자 뭐냐면 의식주 세 가지야. 되나? 의식주 총 세 가지에다가 문제 해결하는데 첫 번째 먹을 거. 사실 먹을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비료의 개발 또한 이제 살충제 또는 이제 제초제 그리고 이제 비닐의 개발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되나? 그죠? 쉬워요. 두 번째 거. 이제 입을 거. 그다음에 입을 건데 뭐 전부터 사람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옷이 없었죠. 근데 슬슬 이제 그 옷이 입고 하는데 그 옷도 보면은 뭐랄까 좀 천 통해서 만드는데 그 천이 보면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그 방직기 통해서 이제 천 만들고 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만들고 하는데 말로만 쉬운 건 아닙니다. 끝나? 잘 보세요. 의류 문제 보면 자 첫 번째 거. 일단 우리가 이제 천연섬유인데 천연섬유 이거 무엇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자연 선택 그대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섬인데 그 얘가 뭐냐면 우리가 해보자. 그 먼저 비단 그리고 또 뭐 되냐면 그 울에서 동물이 그 털을 통해서 만든 그 뭐지 동물 털을 통해서 만든 그 원단 다음에 우리가 면 또 목회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면 이 세 가지 정도 되면 돼. 자 비단 뭐지 알지? 비단 영어로 뭐냐면 실크 그렇죠? 한자어로 하면 이제 견이라는 거. 비단은 광택이 좋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 땀수도 좀 돼. 뭐 맨처럼 막잘 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땀수 좀잘 드는 모습이야. 그리고 단점은 비단 단점은 딱 봐도 알지만 비싸지? 비싸고 또 뭐냐면 천연 그 섬이다 보니까 다량으로 만들기 어려워 이게. 자, 비단 어떻게 만들게? 비단 만드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누에가 이제 그 번데기가지. 근데 그때 나오는 이제 뭐 실 같은 거 있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고 비단. 됐나? 그죠? 자, 만약에 중요한 거. 지금 비단은 어때? 비단 비싸다. 그죠? 그 지병씨의 그 비단 옷 있을지 모르는데 비단 옷은 다른 옷보다 좀 더 비싸요. 자, 이거 뭐냐면 만드는 과정도 힘들어 이게. 네? 그죠? 다음 두 번째 모직은 털. 우리 동물 털 통해서 이제 그 털을 잘 엮어서 만드는 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또는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이제 어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고 하는 거. 모직은 영어로 하면 이제 울. 되나? 울이고 그 모직. 되나? 잘 돼? 딱 보면 알지만 모직 보면은 동물 털을 통해서 더 얻는 거다 보니까 그 다량으로 얻기 힘들어요 이게. 뻔하죠? 뻔한 거. 다음 면. 근데 알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모카 통해서 우리가 다 얻는다는 거. 됐나? 오케이? 이것은 이제 잘 보되면은 아무튼 천연섬유이다 보니까 다량으로 많이 만들기 어려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뭐냐면 합성섬유예요. 종류 많지만 우리가 좀 대표적인 거 보면 먼저 나일론. 나일론. 빨리 나옵니다. 그죠? 보자. 첫 번째 나일론. 나일론 경우는 두 가지가 기본 단위인데 보자. 그것이 이제 아디프산하고 그리고 파라트루디엄이 플러스 파라 화장이 디엄인데? 디엄이? 뭐지? 헥사메틸렌 디엄이 메틸렌 디엄이 D가 뭐냐? D가 두 개라는 두 개. 그러니까 다이아민. 됐나? 이것이 나일론. 그래서 나일론에 대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기본 단위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그대로 다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일론스의 섬유, 그 실 될 수 있다는 거. 됐나? 우리가 나일론 보면은 처음 나올 때 보면 1900년대 초반 나왔는데 그때 보면 엄청난 거. 근데 그 초창기 때 나온 최초 합성섬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도 있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그 떡상 된 거, 떡상 완전히.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비쌌다. 비싸가지고 저것이 이제 비단보다 그러니까 천연섬유인 비단보다 더 비쌌던 거. 자, 그러면은 이것이 광택이 있으면서 또한 질겨. 우리 비단 경우는 바로 비단, 실크 이 경우는 또 광택이 있지만 그렇죠? 질기지 못해. 몇 번 쓰다 보면 몇 번 있다 보면 다 해져. 빵꾸. 나는데 저 나일론 저것은 광택도 있으면서 잘 안 찢어져. 우리가 옷 입으면 잘 찢어지면 잘 안 찢어져? 그 당시 옛날이다 보니까 옛날 옷 입을 때 옷 많이 없다고
지금 옷 많이 입지 지금은. 하지만 과거이다 보니까 옷이 많이 없어요. 많이 옷이 귀할 때야. 귀할 때인데 그 옷이 빵꾸나면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처음에 그 비단 저거 나올 때 보면은 빵꾸가 안 나고 하니까 되게 좀 질기고 하니까 되게 좋았어. 되게 좋고 해서 되게 비쌌는데 단점은 비단은 그나마 땀 흡수도 돼. 땀 흡수 되고 땀 속에서 땀 흡수가 돼. 흡수되는데 저거 나이론은 땀 흡수가 안 돼. 광택이 있고 질겨요. 근데 땀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만약 저거 나이론으로 저것으로 만약에 옷을 해 입으면 옷을 이제 만들어 입으면 또 겨울에는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여름에 땀 나고 하는 그 여름에 보면 덥다 보니까 저거 나이론 저것을 옷 입으면 그 땀나. 됐나? 여름에 옷 입었는데 옷에 땀 나면 어떻게 돼? 별로 좀 느낌 안 좋아. 좀 약간 좀 씻고 싶은 그 느낌. 이것은 그다음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언제는 군대에서. 군복은 면이 아니에요. 면 아니니까 약간 좀 이상한 거 뭐지? 아무튼 합성점인데 약간 좀 다른 거야 이게. 물론 나이는 아니거든요. 나이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군복 입고서 이제 한여름 있으면 더워요. 더운데 땀 흡수가 안 돼. 속에서 보면 약간 뭐 땀이 약간 그 몸에 퍼지는 그 느낌 든다고. 그것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나이론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창기 때 옷을 해 입었는데 지금은 옷을 막 좀 해입기 좀 별로 없어요. 해입는 별로 없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나마 좀 긴성 옷 해가지고 스포츠 옷 해가지고 땀 흡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은 땀 나지? 땀 나는데 땀을 우리가 옷이 흡수할 필요 없어. 우리 땀을 잘 말리고 해야 돼. 물론 그 운동할 때. 안 그러면은 옷이 만약에 땀을 잘 흡수하게 되면 그 땀이 잘 말려야 되는데 땀이 잘 안 말라. 됐나? 그래서 보자. 왜냐면 요즘 보면 그 나는 이것이 그냥 옷이 좀 쓰이는데 그 일반 뭐 평상복보다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의류 많이 쓰인다. 오케이? 자, 땀 흡수 잘 안 된다. 그 말 뭐냐면 그러니까 물과 잘 안 친한 거야. 물과 잘 안 달라붙는 거. 안 달라붙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물과 잘 분리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증발하는 거, 증발. 그래서 땀이 잘 증발되는 거. 됐나? 이거 잘 보지? 그죠? 그래서 나이론. 최초 합성섬이고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 그죠?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 쓰냐면 주로 얘들 가방인데 얘들 가방을 이제 메고 다닐 때 메고 다닐 때 뭐 상관없는데 이제 매지 않을 때 그때는 대부분 그 바닥에 다 둔다고 바닥에 두면서 그냥 뭐 깨끗한 곳이 아니어도 다 두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는 뭐 그 차기가고 발목 그 차기가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잘 다루면 안 돼. 잘 다루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방 소재로 우리가 이제 나일론 쓴다는 거, 나일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가방이 그 택 붙인 거. 그래서 소재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 보면 뭐 폴리에스테른도 있고 또는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또 뭐냐면 이제 나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됐나? 오케이? 잘 보죠. 아무튼 나일론 쓰니 잘 봐야 돼. 중요한 거. 그래서 스타킹 그지? 또 우리 그 남자 말고 여자 쓰는 스타킹 그죠? 나일론. 잘 봐 광택 이거. 다음에 밧줄은 자 실제 군대에서 체험한 거. 지금 뭐냐면 그 낙하산 밧줄. 그 낙하산 밧줄 잘 끊어지면 안 되죠? 그것을 이제 나일론 맞는데 실제로 어떻게 뭐 해가지고 낙하산 줄 좀 자르려고 해서 보니까 와, 그 라이터로 지져도 그것이 안 녹아. 그 말 뭐냐면 고온인데도 안 녹아. 우리 합성섬의 경우는 고온되면 어떤 이제 구조가 변하게 돼. 변하면서 이제 잘 끝내주고 한다고, 잘 분리되고 한다고. 근데 저 이제 밧줄 만드는 경우는 잘 안 끝나죠, 이게 보면 달러. 됐습니까? 아무튼 제기니까요. 다음에 뭐 그물도 이것도 시도를 다 쓴다, 죠? 오케이? 자, 나일론이면은 천에서 되게 부들부들한 거 할지 몰라도 약간 좀 이제 그 밀도 좀 더 크게 하면은 좀 더 빳빳한 모습 돼. 그래서 이제 치수도 또 쓸 수 있다는 거. 됐나? 아무튼 이제 뭐냐? 나일론. 그 미국 사람이 테러스가 이제 발명했다는 거 알면 되고. 아무튼 자 문제. 자 최초 합성점이 누구야? 나일론. 이렇게
지금 이거 물으면 돼?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 폴리에스터. 두 번째 폴리에스테르 다 똑같아요. 그죠? 자 폴리에스터 어디 쓰이게? 주로 보면 그 와이스 좀 쓰이는데 자 와이스 보면 입을 때마다 그 잘 보면 그 구김 없지 구김? 구김이 없냐면 일부러 구김이 이제 덜 가도록 그 양복 아니 그 와이스에다가 폴리에스터를 좀 더 집어넣은 거예요. 됐나? 집어넣으면 폴리에스터 저것이 잘 안 구겨져. 됐나? 그래서 그 와이스를 빨 때 세탁할 때 나오는 주름 그 주름이 잘 안 생기도록 한다고. 됐나? 그죠?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거 다음에 근데 가운 탄력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그 모습이고 그리고 잘 안 구해진다. 봐야 돼? 되나? 이게 어디 쓰면 우리가 지금 엑스레이 찍을 때 그때 그 나오는 좀 뭐야 그 찍는 그 필름 그 현상 뭐야 그 우리 뼈 나오는 거 그 종이 그 필름 그것이고 이제 그 폴리에스터를 만들고 한다는 거 잘 알는데 또 뭐 많이 쓰면 알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랑 그리고 가장 최초 누구 좀 구별하고 최초의 합성점 얘는 나이론 이거 가장 많이 쓰는 얘는 그 폴리에스터 가장 많이 쓰는다. 됐거든. 다음 폴리아크릴디아민 아니 아플리아클린 얘는 우리 이제 보온성 있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아크릴인데 그 옷 살 때 보면은 애들이 보면은 그냥 막 사고 하는데 잘 보면 속에 있는 그 택에 있는 그 정보를 좀 잘 보게 되면 겨울의 경우 약간 이제 그 보온성이 있다는 그 겨울의 경우는 잘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택에 써져 있는 정보 보면은 저거 그 아크릴 폴리아크릴 저것이 이제 포함된 경우가 많아. 자 보자 우리가 이제 뭐 여름도 그러지만 겨울철 옷 보면은 천연섬유가 좀 더 비싸고 합성섬유가 좀 더 싸요 이게. 그래서 천연섬유로 된 예를 들면 모직 그 겨울 코트랑 그리고 합성섬유 만든 거 하면 그 가격 차이 엄청 큰 거. 물론 브랜드 때문에 좀 차이점이 좀 있지만 차이 큽니다. 그래서 천연섬유는 비싸고 합성섬유 싸고. 그래서 아크릴로 만든 이제 그 니트 같은 거 그것은 딱 보면 이제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입어보면 별로 안 따뜻해 보면 느낌이 됐나? 그래요. 넘어가. 그래서 이제 보온성 있다는 거 그때 알면 돼. 한 여름에 보다 겨울에 파는 그 니트인데 좀 싸게 나오는 니트. 그 경우에 잘 보게 되면 그 성분이 주로 이제 폴리아크릴이라는 거. 되나? 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자. 넘어가서 니트는 뭐야? 이거 알지? 니트 저거로 우리 추울 때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그 옷 재료 뭐라고? 폴리아크릴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합성섬유가 발명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좀 더 다양한 소재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저는 해봤자 뭐 비단 또는 그 모직 또는 이제 면 정도에서 다 입었는데 이번에 자 합성섬유 개발로 또 다른 소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의 그 모습 또한 이제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전부터 불리는 이름이 백이민족, 그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나도 어디서 약간 들어서 좀 그러지만 그 하얀 옷을 좀 잘 입은 데서 이름이 백이민족 뭐 그런 부르나 그런데 그래서 모든 색깔이 모든 옷의 색깔이 다 똑같으면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소재 똑같은 소재여도 서로 간에 그 다른 색깔로 만들어주면 좀 더 많이 더 사람들한테 좀 더 좋고 한 거지. 그 사실 염색은 해봤자 우리 염색약 정도 염색하는 약품 그죠? 잘 보죠. 보자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합성염료의 그 개발로 우리가 그 과거에는 주로 이제 단색 한 가지 색의 그 섬유 많았거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합성염료의 그 개발로 우리 좀 더 다양한 색깔의 옷 다 입을 수 있다는 거. 됐나? 그러면 얘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물론 영상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아요. 그죠? 됐어요. 여기서 3번. 자, 미래 의료 문제 해결해보자. 좀 뻔하지만 미래에는 좀 더 싸고 좀 더 보호 잘 들어가는 곳 많이 더 입으려고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정보기술, 선기술 이거 하면 그죠? 이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스마트 의료, 그죠? 많이 스마트지 안 찍은 거 그래요. 그리고 전수차 뭐 차체에 뭐 어떤 유선 왜? 또 쓰인 합수점이? 그다음 다 이용됩니다. 다음에 3번. 자, 주거 문제 해결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 해봤자 의식주인데 세 가지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주어, 그러니까 식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했고, 그죠? 세 번째 남은 거 뭐야? 식. 자, 보자. 갑니다. 자, 이제 주거 문제 해결. 그래서 다시 의식주 세 가지인데. 주거 문제 우리가 살 것에 대한 것,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해결된 것을 볼 건데 먼저 뻔하지만 보면 이제 그 18세기 때 산업혁명 이후 보면 사람 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살 것에 대한 건데 먼저 하면 집이라는 거 보면 이제 추우면 좀 안 좋죠? 그래서 따뜻하게 그리고 화석연료인데 이거 해봤자 이것이 뭐냐면 석탄 또는 석유 또는 가스 같은 거죠. 그럴 때 전부 다 화석연료. 그 화석연료 통해서 우리 난방 해가면 또 뭐니 취사.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해먹는 거. 그렇죠? 날려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짜 익혀 먹는데 그래서 불 필요한 거야. 그 불을 이제 우리 화석연료 통해서 우리가 넣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화석연료 사용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주거 생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 화석연료 통해서 만든 이제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 합성물질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다 쓴다고. 우리 생활 속 보면서 플라스틱 없으면 어떻게 돼? 엄청 일이죠. 플라스틱 없으면 웬만한 것도 없다냐? 이거 이제 그 분필 케이스도 그러고 분필 홀더도 그러고 뭐 많은 거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데 없다. 그죠? 여러 가지 다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물론 플라스틱이 된 주 원료 어디서 있냐면 우리가 화석연료, 석유가 있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없으면 많이 좀 불편해요. 지금 그죠? 지금 이제 그다음 우리 많이 좀 플라스틱 많이 쓰니까 우리가 삶이 이제 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거. 그죠? 뭐 주변에 있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뭐 플라스틱 제품 엄청 많은 게 플라스틱 아닌 것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세하게 우리 생활에도 좀 더 좋은 것들 더 필요한 것들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수지가 플라스틱인데 우리 종류도 보면 한두 가지 아니고 되게 많아. 그죠? 색깔도 그러고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없으면 힘들어요. 물론 플라스틱 경우는 그 만들기 쉬운데 그 분열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플라스틱 다시 또 자연을 다시 또 돌려보내게 자연을 다 돌려보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분해될 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은 뭐 생분해 플라스틱 많이 좀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 많이 걸려요. 넘어갑니다. 근데 플라스틱 왜 쓰냐? 싸요. 싸면서 가볍고 또 아무튼 뭐 다른 걸 많이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많이 쓰는 거지. 아니면 플라스틱 많이 좀 비싸더라고 하면은 다른 걸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구하기도 좀 어렵고 좀 안 좋은데 플라스틱 싸니까 넘어가. 또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주거 생활 된 거 그다음에 그 사는 집에 된 건데 잘 보시죠. 우리 초창기 때 그 인류의 경우 초창기 때는 그 움질, 그래서 동물도 움질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로 된 거죠. 건물 된 곳에서 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잘 보면 그냥 그 기본적으로 그 시멘트 다 들어가는데 시멘트가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 시멘트에다 철근을 집어넣은 철근 콘크리트 그죠? 그거 다 쓰인다 이게. 건축적인 변화 처음에 돌, 또 나무 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멘트 또는 이제 그 철근 또 두 개를 합친
철은 콘크리트로 지금 우리가 집단 짓는다는 거. 시청자, 잠깐. 먼저 철. 철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것이 철. 두 번째 산소. 그래서 우리 지각에서는 가장 많은 금속은 알루미늄. 보자. 먼저 지구. 가장 많은 것은 철이고. 두 번째는 산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각. 지각에 가장 많은 성분은 뭐냐면 이제 산소. 두 번째가 규소. 그리고 세 번째가 알루미늄. 네 번째 철. 자,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인데, 잘 보면 우리 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은 금속은 알루미늄. 철보다, 알루미늄 더 많아. 알루미늄 더 많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을 우리가 더 써야 되는데, 알루미늄 우리가 잘 안 쓴다고. 그러니까 물론 천에 비하면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철이 재료할 때 쓰는 어떤 뭐 비용하고 그리고 알루미늄이 재료할 때 쓰는 비용하고 서로가 다르게. 그래서 알루미늄 재료는 더 비싸다. 그리고 강도인데 그래서 알지만 이제 철은 되게 단단하죠. 강도도 높고 하는데 좋은데 알루미늄 경우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못 써요. 근데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합금을 해서 딴 것도 더 집어넣으면 더 단단한 모습 되지만 기본적으로 철보다 강도 더 약합니다. 많이 보세요. 아무튼 재료를 할 때도 돈도 많이 들고 또한 이제 그 강도도 그 자체의 강도도 좀 안 좋다 보니까 합금만 다 만든 거예요. 합금 다 만들어. 보자 우리 철에 대한 이제 그 재료 봐야 되는데 쓰자. 철 재료 써야 돼. 철이 재료 이거 좀 공식 외우면 좋아. 철이 재료죠. 철이 재료. 갑니다. 자, 철 재료인데 재료는 뭐냐면 철광석에서 철 빼내고 하는 거야. 되나? 자, 이제 필요한 재료. 재료는 얘는 철광석 필요하고, 철광석 필요합니다. 철광석 필요하고, 두 번째 또 필요하면 얘는 탄소로 이루어진 코크스. 코크스 필요하고, 코크스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하면 석회석. 써야 돼. 세 가지 필요한데 쓰이는 용도는 일단 뭐 상대적인 물체를 철 어디라고 하는 거고 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철 재료가 필요한 거 그리고 얘는 이제 불순물 제거 쓴다. 쓸 거 맞나? 이만큼 쓸 거예요. 불순물 제거 써요. 불순물 제거. 됐나요? 얘는 화학식은 얘는 주로 F2O3고 얘의 경우는 혹스는 탄소 덩어리 C고 그다음 얘의 경우는 얘는 CaCO3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화학반 쓰게 되면 먼저 철의 재련 자 재련에 대한 식인데 이 세 가지를 용문에도 다 집어넣고 동시에 가열해 가열은 순간적으로 이제 철 나오는데 그 과정을 두 단계로 분리하면 먼저 코크스 이거랑 산소 만나는데 만나서 이것이 자 완전 연소하면 CO2 되고 이것이 불완전 연소하면 CO 돼. 이것이 뭐냐면 얘는 일산탄소 CO2는 이제 이산탄소고 근데 일산탄소고 얘는 약간 불안하니까 좀 더 반응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개수는 불편한 목소리가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일산탄소 이것이 얘랑 만나. 자, F2O3랑 그리고 CO랑 만나서 이것이 철광석에 있는 산소가 이리로 간다. 그래서 철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이것은 CO2가 돼. 개수는 1대 3대 제 1, 2, 3 나와요. 참고로 이것이 나온 철 재련식이야. 이래야 돼. 처음부터 되게 잘 나온다. 처음 나오면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얘부터 돼. 자, 석회성 이거 불순물 제거인데 얘 불순물 제거 제거에 대한 얘도 총 두 가지 관계인데 수평의 경우는 이것이 먼저 열받으면 CaCO3 열받으면은 세 가지 용어를 다 집어넣어. 가열이라고 하는 거야. 뜨거워. 그래서 열받아서 분해야 돼. 분해서는 CaO랑
플러스 CO2 나온다. 됐나? 이거랑 이 속에 있는 불순물인데 이 화학식은 없지만 여기 속에 있는 불순물 뭐냐면 살짝 모래 같은 거, 모래, 똑같은 거. 그것이 뭐냐면 해봤자 SiO2. 그래서 이산화탄소, SiO2예요. 이거랑 만나요. 만나서 이것이 뭐가 되면 이것이고 카시오3. 이것이 불순물인데 이 명칭이 뭐냐면 이것이 명칭이 슬래그라요. 슬래그 불순물이고 비교하면 이제 철과 그리고 이제 불순물 나오는데 물론 그 상태가 이제 그 가스 아니고 이제 고체 같은 거라고 보네. 고체. 두 개 비교하면 얘는 첫 번째 금속이고 얘는 금속과 비금속 만나는 거.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면 밀도가 크고 밀도 작은 거 비교하면. 밀도 크니까 밑에 있고 밀도 작은 게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뭐 영화나 또는 뭐 뉴스나 또는 뭐 TV 어디 보면은 그 용광로 보면 빨간 샘물 이게 그 검은 거 써 있는 거. 그것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잘 제거하면 돼요.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잘 재련하는데 사실 알루미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제 용광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분해.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제 재련하는 모습이에요.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싸니까 재료할 때 비싸니까 철보다 더 많이 있어도 물이 많이 못 쓰는 거지. 우리가 이제 재활용할 때 보면은 그 철 재활용 물론 잘 해야 되는데 철의 재활용보다 알루미늄 재활용 더 잘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캔 같은 거 분리수거할 때 알루미늄 좀 더 잘 분리하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할 때가 비용이 더 싸고 재련하면 더 비싸고 한대. 그래서 그 처음으로 보죠. 이거 철가성인데. 그 알루미늄 들어간 광물 그 이름이 그 보크사이트가 알루미늄 들어간 그 광물 그 보크사이트 통해서 이제 알루미늄 빼낼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좀 더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철을 만들었어. 근데 얘에 대한 성질은 일단 좋아요. 철 강도가 좋아. 근데 단점은 부식인데 이게 좀 못해요. 그러니까 부식이 뭐냐면 이제 그 녹슬 거 아닌 거? 녹슬는 건데 철 녹슬 때는 그 이제 위에 변한 거? 이게 철 녹슬 때 그 녹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산소랑 물 만나는 거. 그래서 물과 산소랑 잘 만나면 녹이 더 잘 슬어. 녹슬면서 이것이 그 껍데기가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거. 부풀어 오르니까 그 안쪽에 철이 다시 또 이제 물과 산소랑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니까 다시 또 녹슬어. 우리가 잘 보는 그 녹슨 철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녹슨 그 대본 보면은 잘 보면 그 겉에 어떤 뭐랄까 좀 부스러기 같은 거 생겨 이게. 그것이 부풀어 올려서 이 철이 그 녹슬어서 부풀어 오르고 한 거야 이게. 그만큼 처음에 이만한 철이 나중에 그 얇아져. 얇아지니까 강도가 처음부터 더 약해져.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철의 부식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봤자 그 공기중에 산소랑 물과 차단하면 돼. 일단 뭐 페인트칠 또는 그 어떤 기름칠하고 군대 가면 뭐 기름칠 다 하거든. 근데 기름칠 또는 페인트칠하고 또는 합금을 해서 이제 완전 성질 개선시키는 거. 그래서 철의 경우는 녹이 좀 잘 쓰는데 녹이 잘 안 쓰는 철을 만드는 것이 곧 합금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 스테인레스. 그래서 철에다 이제 크롬이 뭐나? 크롬 섞어서 그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말 뜻이 뭐냐면 녹이 안 쓰는 그런 뜻이 알겠구면.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거 뭐 주방용 용기 많이 있잖아. 그럼 거의 이런 거. 철 자체가 아니고 이제 그 합금을 통해서 그 단점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본 스테인레스 경우는 우리가 주로 숟가락 숟가락 아니야? 주 성분 햇반짜리 철이야. 철인데 녹이 안 들어. 합금. 합금보다 해주면 돼요. 아니 또 뭘 또 있냐면 우리가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철보다 녹이 이제 더 잘 쓰는 그 말 뭐냐면 철보다 이제 산화가 더 잘 되는 관련 이제 접촉했죠. 접촉시키면 그러면 철 녹슬는 것을 다른 그 물질이 대신 다 녹슬어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호합니다. 많이 쓰, 많이 쓰. 이거 뭘 버리고? 과정에 쓰고 있다. 다시. 우리 이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철이야. 하지만 주로 어디냐면 주로 이제 핵. 그래서 여기 그 철, 그거고.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많은 금속은 철이 아니고 알루미늄. 두 번째 많은 금속이 이제 그 철이야. 두 번째 많은 금속. 그죠? 그리고 일단 다 쓰이고 하는데, 그, 실제 사례를 좀 얘기해주면, 일본에서 이제 도로, 그러니까 그 다리 만들 때, 물론 기본적으로 해봤자 철인데, 녹쓰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녹쓰는 것을 이제 그 냅두는 거.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철 부분 다 녹으니까, 녹슨 것을 감안해서 남은 부분이 어떤 강도를 견딜 수 있도록 더 두껍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만한 철이면 나중에는 이만큼 정도 녹슨 거라면 이거만큼 좀 더 두껍게 만들면 돼. 그래서 이제 아예 녹이 슬어도 이제 그냥 그 내부에 뭐 강도를 이제 버티면은 강도가 나오는 그 철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래, 아무튼 녹쓰는 것은 철만 녹쓰는 것은 아니야. 철이 뭐냐면 녹쓰는 것이 뭐냐면 산화된 모습인데 산화는 다른 금속도 전부 다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고 철의 경우는 약간 특별하게 보면 그 녹슬 때 좀 부풀어 오르면서 속이 가서 또 노출시키면서 또 이제 녹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시간 더 지나면 안 좋지. 녹슬어서 전부 다 없어져 버려. 참고로 알루미늄. 벤트 달력이 알루미늄. 많이 알면 좋아하냐? 설명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경우도 똑같이 녹쓰는데 차이가 뭐냐면, 자, 철 경우는 녹쓰면서 좀 더 부풀어 오르고, 알루미늄 경우는 녹쓰면서 코팅인데. 코팅된 거니까 알루미늄 녹쓰는 경우는 속이 가서 더 보호를 더 받아서 더 단단한 거. 그러니까 그 강도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지. 철과 달라. 철 경우는 녹슬게 되면 강도도 더 줄어든 모습인데 알루미늄 경우는 녹슬게 되면 더 보호를 더 받는 거. 그래서 강도가 이제 뭐 줄어들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가 뭐냐면 그 겉에 나오는 어떤 광택 같은 건데, 알루미늄 그 광택이 점점 없어져서 다른 것으로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겉에 뭐 페인트하고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알루미늄 경우는 굳이 뭐 페인트를 할 필요 없거든. 할 필요 없는데 그 미관상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보이려고 좀 칠하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주면 돼요. 됐어요? 철 많이 쓰자. 옆에 한번 나오나? 아무튼 이제 그 철 재료에 대한 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많이 씁니다. 철로 이거 다리는 까먹었다. 아무튼 그 한강철로? 아니 몰라 아무튼 철로는 다 쓰입니다. 좋아요. 자, 시멘트랑 시멘트가 뭐지? 시멘트는 알죠? 우리가 석에서 그 갈아서 한 거. 시멘트인데 말 그대로 이제 돌을 갈아서 만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예를 든다구나. 돌을 갈아서 만드니까 좀 무겁다 손으로. 그 쌀 한 푸대, 그 크기만한 시멘트 한 푸대. 그것은 그 질량이 40kg. 쌀 한 푸대봤자 20kg인데 시멘트 똑같이 한 푸대인데 쌀 한 푸대 그 크기가 큰데 질량이 그 쌀의 2배. 그래서 쌀 푸대 이제 이만한 거 20kg. 근데 이만한 시멘트 내는 약 40kg. 그거 들면 무거워. 그래서 군대 한번 들어봤는데 뭐야? 무거워. 어떻게 해요? 석탄 이것을 이제 갈아서 만든 거다. 갈아서 만든 것이고 시멘트라는 거. 해주면 돼. 아무리 없어요. 갈아서 생각해 만들고 이거자 좀 딱히 없네. 저 시멘트. 저 시멘트에다가 모래랑 자갈 집어넣어. 그것이 이름이 콘크리트. 모래 자갈 집어넣어서 이제 만든 것이 뭐예요? 콘크리트.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잘 쓰는 거야. 우리 보면 뭐 건물 지을 때 보면 시멘트만 100%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시멘트에다가 기본 시멘트에다가 그 자갈과 모래 잘 집어넣어서 반죽해서 써요 이게. 그래서 저 콘크리트 경우는 그냥 시멘트보다 강도가 더 세다. 뭐 시멘트 속에 보면 그 자갈, 그 자갈 닦고 만지면 돌맹이. 저 시멘트에 돌을 갈아서 만든 거고.
그래서 보면 강도가 큰 것이 더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하니까 시멘트보다 강도가 더 크다는 거. 그래요. 다른 거지만 다시 말하지만 콘크리트 속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면 다음에 끝나고 자입니다. 자,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집어넣어. 그래서 만든 것이 이름이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모든 그 건물 뭐 빌딩 다 건물 다 지을 때 그때 다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 지을 때 보면은 잘 보면 이제 그 시멘트 반죽을 콘크리트 반죽해서 이제 그 타설을 할 때 집어넣을 때 그때 잘 보면 먼저 보면 그 철근으로 좀 틀 다 잡아. 틀 잡고 거기다 그 콘크리트 다 집어넣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강도가 더 세집니다. 얘기 좀 해주면 내가 이제 공대 나온 그 모습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경우는 누르는 힘 되게 세. 누르면 잘 견뎌. 근데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 그게 부러져 그래. 그래서 압축 힘이 되게 좀 강한 거. 근데 반대로 이제 철근 경우는 누르면 휜다? 휜니까 그 압축할 때 보면 이제 힘을 잘 못 받아. 근데 잡아당기면 그게 잘 버텨요. 그래서 인장력이 커. 그래서 철근 경우는 인장력이 강하고 압축력이 약하고, 근데 거꾸로 철근 콘크리트 경우는 거꾸로 압축력이 강하고 인장력이 약한 거. 두 개를 섞으면 누르면 그 콘크리트가 다 버티고 잡아당기면 철근이 다 버텨. 버티니까 누르면 또 잡아당기면 다 버티는 거야. 또 있다. 여름 되면 열받지? 더운 게 열받는데 그럼 늘어나? 열팽창한다고. 열팽창할 때 보면은 철근하고 우리 이제 그 콘크리트 서로 간에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인데 열팽창 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 아니 열팽창 정도 다르면 서로 간에 그 열받을 때 보면 서로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서로 분리돼. 한번 저거 보면은 이제 철근에다가 콘크리트가 저것이 달려붙어야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 거? 무조건 철근이 다 들어갈 때서 전부 다 효과 있는 건 아니야. 서로 간에 반죽해서 보면 이제 반죽에서 굳을 때 서로 간에 다 달려붙어. 달려붙을 때 이때가 힘 받는 거고 서로 분리되면 이슬을 만나는 거. 서로 간에 여름 되면 다 열팽창할 때 같이 늘어나고 같이 다 줄어든 모습이야. 그러니까 늘어나는 정도 또는 줄어든 정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서로 간에 분리 안 된다. 분리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뭔가 아무튼 시험은 안 나오지만 뭐 기본적으로 좀 상식으로 알는데 상식으로 뭐 나오는 거죠. 지금 강하지만 적응이 약하다. 우리가 알지만 이제 콘크리트 만드는데 어떤 불려니까 위에 뭐 안 꺼내봐. 눌러봐도 다 견뎌. 근데 잡아내는 힘이 약한 거. 넘어가. 좀 하면 돼요. 저것이 철 콘크리트가 영어로 뭐냐면 reinforced 콘크리트. 그래서 뭐냐면 더 강화된 콘크리트 그 말 뜻이야 이게. 마치 철근이 뭐 스틸을 할 거 하지만 그거 아니고 더 강화된 콘크리트 해주면 돼요. 이거 말 다 있네 이거. 알루미늄 재련. 얘는 이제 아직 복사했죠? 전기분해 라는 거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좀 재현 좀 잘하고 유리인데 내가 유리 보면 유리는 고체 액체 기체 어떤 거게? 뭐 고체랑 이제 어떤 뭐냐 쭉 어디 보니까 유리는 액체이다. 액체인데 단지 점성이 강한 액체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뭐 중세 시대 때 보면 뭐 성당에서 그 있는 그 유리 어떤 뭐 세계를 해서 보면 그 처음부터 보면 다 똑같은 두께로 만들었을 건데 지금 보면은 위에는 얇고 아래가 더 두꺼운 거. 자, 이런 모습이래. 그래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단지 점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하루같이 다 흘러내려가서 그런 건 아니고 오랜 시간 거치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거. 내가 유리인데 유리는 우리가 그 이상한 게 있어. SiO2 그거 통해서 우리 만드는 건데 뭐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유리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모래를 가열해서 녹여서 만든 거 알지? 그거 다 똑같다. 그지 뭐 SiO2예요. 모래를 녹여서 만드는 거. 오케이. 맞다. 됐고. 지금 현재 보면 건물 외벽 창 다 쓰고 하는 거. 그래서 외벽에다가 유리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외벽을 유리로 하면 예뻐 보이는 모습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많이 좀 쓰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 그래서 이제 공급문제 해결. 일단은 이제 약에 대한 건데 좀 그걸 좀 잘해줘도 그걸.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화학에 대한 발전이야. 자, 우리가 의식주 세 가지. 그다음 여기다 플러스로 우리가 의약품. 봐야 돼. 먼저 아스피린. 그렇죠. 잘 봐.
아스피린 저거 모르면 안 돼. 잘 보세요. 아스피린 저것은 이제 그 상호명? 상품에 대한 이름이고 어떤 이제 의약품 자체 어떤 약 성분에 대한 이름 아니야? 그걸 좀 잘 려. 그래. 아스피린 주성분이 뭐냐면 살리시스탄. 이거다. 중요한 거. 그래서 살리시스탄인데 저것을 어디냐면 저것이 버는 껍질이라는 거. 그 버는 껍질인 살리시스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자체는 어떤 게 어떤 약 효과가 나오는 그 성분 이름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약품 이름이야. 이건데 얘는 그냥 먹으려고 하면은 못 먹는데 거의 뭐 이렇게 토 나올 정도로 약간 구역질 나올 정도로 되게 좀 먹기 좀 애매한 건데 저것을 먹으려고 하면 그냥 먹는 데보단 다른 거 화가 난다. 그래. 그것이 뭐냐면 아세트산과 이제 만나서 결합해. 그것 이름이 아세트살리산이라는 거. 기억해라. 이것이 아스피린. 아스피린 대한 건데, 자, 아스피린 먹어본 적 없지? 국내에서 지금은 정식으로 판매는 안 되고 해외 직구는 가능하고. 근데 어릴 때만 해도 보면 아스피린 다 팔았거든? 팔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아스피린 안 팔, 국내에서 안 팔아.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아스피린 말고 무엇이냐면 그 타이레놀 먹는데 타이레놀 성분 해봤자 효능 해봤자 해열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해열. 우리가 보면 그 코로나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열날 때 그때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 타이레놀. 그래서 해열 열 둬서 낮추는 거. 근데 아스피린하고는 달라. 아스피린 브랜드 사실상 이거다. 이런 거. 얘에 대한 효능은 얘는 해열 다 똑같아. 해열 플러스 뭐냐면 진통제 어떤 통증 완화시키는 것이냐. 그리고 먹는 것은 아세트살리산에서 우리가 그 아스피린이고. 근데 이것을 그냥 자체로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스 붙이는 거. 혹시 이제 붙이는 파스를 먹어본 적 없지? 먹으면 이상했죠? 이상한 거. 붙인 파스는 경우는 그냥 살리시산이야. 근데 먹는 거, 어느 의약품 경우는 그냥 살리시산 아니고 아세트살리산. 다르게 우리 먹는 거랑 우리 붙이는 거 달려. 다 똑같이 살리시산인데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는 거. 얘는 그냥 우리 파스 쓰는 거. 얘는 우리가 먹는 거. 먹는 거 쓰는 거다. 되십니까? 이걸 좀 잘 지어도 돼요. 그래서 진통제를 이다 보니까 우리 어디 아프다면 이것을 뭐 먹으면 되지 않아? 그 아스피린을 뭐 바르는 사람 없고. 아무튼 아스피린 보면 내가 어릴 때 보면은 먹어서 알아 내가. 그래서 애들용 그리고 어린용 달려. 어린용은 이제 하얗고 약간 커. 이만한데 애들용 약간 좀 조그마하고 약간 색깔이 그냥 그 살구색? 그래서 그 약주 색깔. 근데 조그만한데 그것을 먼저 먹으려고 하면 이제 뭐 어디 아프다면 먹으면 돼. 근데 그때 어릴 때 그 유치원 때 전에 내가 호기심?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집에 있는 성비약이다 보니까 하나씩 빼서 반쪽에서 먹으면 약간 좀 새콤한 약간 맛있어 이게. 근데 어떤 분야 그 어느 뭐 의약진가 보면은 아스피린은 그냥 평소에 뭐 즐겨 섭취해도 뭐 나쁘지 않다는 뭐 그래 말해. 그런 거래.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먹을만해. 먹으면 얘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자체를 만약 이것은 우리가 파스, 그렇죠? 파스. 뭐 바르는 것도 붙이면 파스. 파스도 성분이라고 보면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뺄줄 많이 쓰인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왜 안 판지 모르겠어 그냥. 안 판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뭐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든 건데. 그리고 넘어가. 아무튼 좀 모르면 안 돼. 사실 아스피린에는 저 성분, 아스피린 성분은 뭐냐면 주성분은 살리산. 근데 어디냐면 그 버전 껍질에 있다. 버전 껍질에는 그 살리산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아세트살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먹는 거고, 파스 경우는 그냥 살리산 성분을 다 붙이고 하는 거고. 내 기억으로는 보면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국어책 보면은 그때 그 이순신 장군 일단 뭐 일화가 나오다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 보면 이제 그 시험 볼 때 아무튼 문과 시험 볼 때 말 타고 가다 이제 낭만이 가서
낙마해서 발목 뭐 부러졌나? 뭐 그런 얘기야. 물론 그 당시 보면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 물론 그 당시 그림은 약간 그냥 상상해서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보면 뭐 버드나무를 뭐 분목 돼가지고 그때 뭐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버드나무 그 뼈 부러지면 어때? 아프지? 아픈데 버드나무 그딱 대고 하니까 분목 딱 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어떤 통증 완화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 버드나무 껍질 속에는 살신산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겨내고 이제 시험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닌가? 아니 말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살시산 성분, 살리시산의 성분은 얘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진동을 해열제 두 가지다. 두 가지 있다는 거 보면 돼요. 보면 돼요. 딱 없어. 두 번째 거 페니실린. 저것은 페니실린. 얘는 최초의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 자, 항생제가 뭐냐면 세균 증식을 막는 거야. 세균은 얘는 그 단세포 생물이고 단세포이다 보니까 세포 하나로 된 그 생물체야. 근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세포막의 형성을 막아요. 막는다. 우리가 그 세포막으로 감싸져 있는데 세포막이 제대로 없으면 세포 기능 못합니다. 죽은 거. 그래서 항생제 경우는 세균 증식이 억제하는 거. 세균 이제 그 죽이는 그 모습이야. 군대 얘기? 군대에서 약 주는 거 보면 주로 이제 항생제는 좀 많은 게 많다 보니까 너무 자주 먹으면 또 안 좋아하게. 아무튼 저는 사람 경우는 아무튼 약도 좀 자주 먹는데 대부분 항생제가 포함된 게 많은 게. 그거 이제 약간 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생제 많이 먹으면 어떤 병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많이 좀 우리도 떨어진다고.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약을 먹어도 더 센 약을 먹어야지만 이제 효능이 있고 하는 거. 그 오리고기 보면은 뭐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그 펴지는 거, 그죠? 오리고기. 저 오리고기 그 펴지는 거 보면 잘 보게 되면 써 있는 그 글씨가 무항생제 써 있어. 무항생제. 그래서 뭐냐면 그 오리를 이제 그 사육할 때 그때 항생제를 안 주고 사육한 거. 그 말 뭐냐면 오리를 사육할 때 보면 오리가 병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병 걸리지 말고 이제 그 먹이에다가 항생제를 다 집어넣는 거. 항생제 집어넣은 모이를 먹은 오리고기 우리가 또 먹으면 우리 사람이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안 먹어도 항생제 먹은 건 똑같아. 항생제 먹는 건 좀 더 줄여야 돼. 그래서 한번 보자. 얘는 어디서 나오냐? 얘는 푸른곰팡이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누가 어디 발견했냐면은 플레밍. 플레밍 저 사람이 이제 연구원인데 저 사람이 휴가 가려고 그냥 빨리 휴가 가려고 이제 그 푸른곰팡이 있는 거랑 그리고 세균 배양하는 거 그래서 같이 놔두고 그냥 간 거야.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푸른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많이 없는 거야. 다른 데 세균이 많이 다 증식하는데 푸른곰팡이 주변에는 별 세균이 별로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푸른곰팡이에서 무엇인가 세균 증식 억제하는 어떤 물질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푸른곰팡이에서 실제로 그 세균 증식 억제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서 만든 거야. 이거 때문에 이거 항생제 저것 때문에 그 인류의 그 수명이 좀 더 길어졌다는 그 말도 있었거든. 전에 보면은 바로 해봤자 이제 세균에 의한 이게 감염인데 우리 어떤 분이 병 걸려서 죽는다라면 어떤 건물에 어떤 병 증상이 어디 뭐 아프거나 하는 거 어떤 겉으로 나왔던 증상이 있는데 세균에 의한 거 보면은 딱히 겉모습은 딱히 뭐 이상 없는데 죽어. 그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봤자 항생제가 없으니까 이거 있었으면 먹으면 되는데 없었으니까 뭐 세균에 의해 감염되면 죽는 거. 근데 이런 그 항생제 그 개발로 이제 어디 아프고 나면 이제 항생제 먹으면 이제 별로 안 죽는 거.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네, 넘어가. 진짜 세균은 뭐 많은 사람들 많이 목숨 많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항생제라는 건 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가 그 약 먹을 때 항생제 성분이 거의 좀 더 포함된다고 하면 그래.
넘어갑니다. 질문. 그래서 문제. 설정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최초 거니까 기억해. 그리고 그 성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스피린 성분 아니고 아스피린 속에는 살리시산 그것이고 두 성분이고 물론 아스피린 경우는 살리시산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산과 그리고 아세트산 합쳐진 그 아세트 살리시산 그것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 보자 문제 다음 페이지 문제 13페이지 자 개념 확인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자 이거의 합성은 하버는 질소수로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한다 뭐야 이거 암모니아? 암모니아 합성해 뭐야 단어 이상한데? 암모니아의 합성 맞나? 단어가 읽으면 암모니아 화학비료 뭐야 암모니아 뭐야 암모니아 화학비료 암모니아 뭐니 단어 까먹었다 암모니아 합성 답은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두 번째 거 이것이 개발된 암모니아를 원료로 합성 이것이 뭐야? 화학비료 뭐야? 화학비료예요 잘 쓰고 다음 자 의료 문제 해결 자 3번 이것이 개발로 세정 섬유의 단점 보완은 나일론 이것이 뭐야? 합성섬유 합성섬유 네 번째 거 자 이것이 개발로 원하는 색깔 이것이 뭐야? 얘는 뭐야? 다섯 거보다 그 왜? 합성 염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염색약 합성 염료 자 주거 문제 해결 이것의 이용은 가정 연료 생활품 원료로 이용 이것이 뭐냐면 화석연료 이용이다. 화석연료 6번 이것이 변화는 자 주택 건물 도로 등 대규모 건축물 이것이 뭐냐면 다섯 번부터 그 뭐냐 건축 재료구나 건축 재료 변화 쓰면 돼요. 건축 재료. 자 공범위 해결 이것이 개발되어 인간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이것은 합성 의약품? 다섯 까먹었다. 합성 의약품. 오케이. 합성 의약품.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자 1번 문제. 잘 쓰고. 다보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면 화학비료 원료되는 물질이요. 이거 뭐야? 이거 암모니아. 암모니아하고 얘는 NH3예요. NH3. 암모니아하고 얘는 NH3. 다음 2번 문제. 자 의료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자 천연섬유는 값비싸고 대량 생산이 쉽다. 맞는 거? 두 번째. 아니 천연. X. 거꾸로. 값이 비쌉니다. 비싸고 이제 대량 생산 못합니다. 비싸요. 두 번째 거. 합성 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 섬유를 완전히 안 되네. 완전히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대체합니다. 세 번째 거. 나일론은 최초 합성 섬유로 켈로스 개발 맞죠? 맞네요. 네 번째 거. 폴리에스는 가장 널리 맞네요. 합성 연료의 개발로 다양한 색깔 의류 뭐죠? 색깔 맞아요. 맞네. 다 맞네. 자시고. 자 3번 문제. 연결하시오. 나일론 어디 쓰이게? 스타킹. 나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경우에는 우리가 니트. 아니 위원이 양복이 왜 쓰냐면 그 주름 덜 가게 하려고. 다음에 폴리아클 얘는 니트. 보온성. 뭘 알면 돼요. 다음 이어서 4번 문제. 어떡해요? 자, 주거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자, 화석 연료는 가정에서 난방 취사 이용? 맞죠? 두 번째 거. 현대 건축 재료를 얻는데 화학적 방법 이용? 화반하는 거. 그렇죠.
화학 반응 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우리 예를 들면 다시 말하자면 그 철에 대한 재료, 그건 화학 반응이야. 철거 알루미늄 철광석 콕스를 하면 이게 뭐야? 철거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콕스와 함께 용원으로 해서 높은 온도로 가요? 아니,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얘는 뭐야? 얘는 전기분해하는 거? S. 철만 이렇게 용원에서 하는 거고 알루미늄 경우는 용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원에서 하게 되면 온도가 그냥 3000도 이상 되는데 2000도가 안 되는데 온도도 올려야 되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전기분해는 더 쉬워요 이게.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에 설명 관련된 분체로. 자, 모래와 자갈 등에 심해서 물 반죽하고 철분 넣어서 강도를 높여서 이것이 뭐야? 콘크리트. 콘크리트. 되나요?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 이름. 플레밍, 자, 프로팡이 최초 항생제 이름, 이게 뭐야? 이게 페니실린? 페니실린이고, 페니실린. 자, 나 후분 버전 껍질, 이거 의약품. 이것이 뭐, 이름 아스피린. 이거? 쉬워요. 딱 되지, 이거. 뭐니? 뭐니? 그래서 끝났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